이제 이렇게 제가 좀 말을 하면서 좀 약간 급하게 또 좀 말이 갈수록 빨라지는 그 경향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목소리도 조금 더 크게 녹음이 잘 안 될까봐 좀 크게 이제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목이 좀 아프긴 한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다음 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농장주분들이 좀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어쩌다 아주농부가 생각했을 때, 배가수원에서 수익을 높이려면, 저는 적정 결실과 적기 수확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적정 결실과 적기 수확은 저는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의미다. 예. 무슨 얘기냐면, 나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저는 이게, 제가 재배지가 나주다 보니까, 나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추석에 100%를 출하하는 게 목표다. 저는 이제 그게 목표예요. 제 목표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추석 때 100% 출하한다. 근데 여기서 단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냐면, 그냥 아무런 배가, 값어치가 안 나가는 배가 아니라, 그 경매장 기준으로 25가 이상을 80% 이상 생산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내가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제 완성해야 돼요. 과업을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적정 결실을 해야 돼요. 적정 결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배나무가 이렇게 있죠. 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나무에는 최대로 배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다 달라요. 배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뭘로 결정을 하냐면, 꽃눈입니다. 꽃눈. 왜 꽃눈이 기준이 되냐면, 꽃눈 밑에서 꽃잎이 나오거든요. 잎사귀가 나와요. 잎사귀가. 그러면 그 잎사귀가 왜 중요하냐? 잎사귀가 중요한 이유는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잎사귀가 필요해요. 배를 키우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뭐 농업기술센터 자료나 이런 데 보면 30장에서 50장 정도 배 하나를 생산하는데 30장에서 50장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30장에서 50장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 꽃눈이 몇 개인지, 저 꽃눈 하나에 보통 잎사귀가 몇 개 나오는지 알면, 꽃눈이 몇 개 있는지 계산해서 그 꽃눈 곱하기 해가지고 배 개수 하면 되죠. 그죠? 네, 그게 적정 결실입니다. 적정 결실. 그렇게 적정 결실을 해 놓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그 추석이라는 시기에 맞춰서 배를 생산해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확률이.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안 크는 배는 떼줘야죠. 어차피 초반에 안 큰 배는 갈수록 또 안 커요. 네. 갈수록 커야 되는데 계속 안 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는, 배가 한 달 정도 이제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배 크기를 저희가 재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남았을 때 한 달 이후에 몇 센치 정도 크겠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들은 다 따버립니다, 그냥. 왜? 어차피 배는 있어봤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배를 따줘서 그 배로 갈 영양분을 다른 배로 보낸다. 이 개념입니다. 예. 이 부분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배를 따? 왜? 10월 말까지 놔두면 배 크는데? 늦게까지 놔두면 배 크는데 왜 따? 자, 그분하고 저하고 목표가 잘못됐어요. 목표가 달라요.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추석 때 100% 출하 목표.
그분은 추석 지나서까지도 배 놔뒀다가 구정 때 파는 게 목표.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목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추석 때 따서 팔 수 있는 만큼은 따서 팔고, 추석 때 다 안 큰 놈들은 놔뒀다가, 최대한 놔뒀다가, 클 때까지 놔뒀다가, 이 정도 됐을 때, 뭐 어차피 이파리가 떨어지면 더 이상 뭐 놔둬봐야 소용없으니까요. 강업성을 못하니까. 그 전에 배를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창고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때나 아니면 가을 김장 때 판매를 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적기 수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장을 할 거면 지베린 바르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지베린은 숙성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예. 숙성이 더 빨리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신호를 계속 뿌리로 계속 보내가지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계속 나한테 저 달라지 우리가 이제 떼쓰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럼 엄마가 막 떼쓰는 애한테 더 주잖아요. 그래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이러잖아요. 그런 물질이 이제 지베린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발라놓으면 그걸 가지고 있는 배가 저장이 되면 금방 걔가 숙성이 더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더 빨리 물러진다. 그래서 저장용 배는 제가 알기로는 지베린을 도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빨리 물르지 말라고. 내년 5월, 6월, 7월까지 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구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장하시는 분들은 구정 지나서 배는 계속 이제 판매가 되니까 배를 계속 원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그때 배가 없어. 왜? 저희 추석에 다 팔았으니까. 그럼 그 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늦게는 깡깡한 배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저장을 잘하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기술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그 목적의식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수익을 높이려면 적정결실과 적기수확이 답이다. 어쨌든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죠. 수요와 공급.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판매되는 공급되는 물건의 값어치는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적고 사는 사람이 적고 파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그 물건값이 하락한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아주 단순한 원리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는 1년에 한 번 생산을 합니다. 뭐 다른 과일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신고배를 하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추석 때와 구정 때 두 번 출하를 해요. 출하가 되는 시기가 대량으로 판매가 가능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량 판매 시기. 소량으로 뭐 한 박스 두 박스 판매하는 거 말고 대량으로 한꺼번에 막 500박스 1000박스 막 2000박스 나갈 수 있는 게 추석 때 구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석과 구정 중에 어느 때가 배 가격이 더 높을까요? 저희가 배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올 구정이었습니다. 대량으로 나가는 시기가. 그리고 다음에 나가는 시기가 이제 올 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배가 없어. 대량으로 나오는 배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저장해서 판매하시는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가격을. 그리고 이제 추석이 되기 전에 처음에 원앙이 나오죠. 원앙이 제일 빨리 나옵니다. 근데 원앙은 추석배가 아니에요. 왜? 원앙은 빨리 물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뜨는 신화가 나옵니다. 신화 맛이 좋고 하지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 신고가 첫 출하가 되는 추석의 첫 출하가 되는 시기, 추석 전에 그 시기부터 추석 때 추석이 끝나기 전까지가 가장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왜? 물량이 그때 많이 나오지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부지방도
구정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를 못 키워서. 못 키우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많이 다니까 못 떨죠. 많이 다니까. 배를 너무 많이 다니까. 배가 다 키울 수 없는 만큼 배를 달아버리니까 배가 줄 수 있는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100밖에 안 되는데 배나무에다가 500개 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00개가 배가 안 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배가 안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석 때 가격이 제일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추석 때가 그래도 가장 더 비싸다. 왜? 구정 때는 온 각지에서 다 나와 배가. 그죠? 대량으로 판매되는 배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정 때는 수량이 많이 나온다. 추석 때는 수량이 적다. 그러면 당연히 추석 때 배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저온 창고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노동력도 빼고 그냥 추석 때 다 팔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예, 그게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수량을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추석 때 경매장에다가 한 박스에 3만원씩 팔 수 있어요. 근데 구정 때는 15,000원 밖에 못 받아. 그 반값밖에 못 받아 만약에. 그러면 추석 때 수량을 좀 줄여고 추석 때 다 파는 게 낫지 않나요? 3만원 받는 게? 그 구정 때 또 작업 안 해도 되잖아요. 구정 때 작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들잖아요. 인건비. 사람 불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값도 낮아. 배값도 많이 못 받아 추석 때보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경매장과 직거래, 여러분의 선택은 이런 내용입니다. 경매장하고 직거래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경매장은 한 번에 물량을 대량으로 받아줘요.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원하는 시기에. 추석 전에 이제 경매사가 연락이 와요. 자, 이제 그 배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작업 되는 대로 500상자, 뭐 300상자면 300상자, 뭐 1000상자면 1000상자 갖다 줍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경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 배를 보고 그 경매 그 중도매인들이 배를 보고 가격을 해서 제일 비싸게 낙찰된 금액으로 제가 그 한 장자 가격을 받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돈이 그날 바로 들어옵니다. 그날 경매 낙찰 딱 되고 예를 들면은 뭐 3만원 받았다. 하나에 3만원 받았다. 그러면 3만원 받았으면 그 3만원이 한 10시나 11시 정도 되면 들어와요. 돈이. 바로 들어옵니다. 500상자에 곱하기 3만원 해서 1500만원 들어옵니다. 예. 아주 깔끔하죠. 예. 뭐 특별하게 무슨 뭐 택배 뭐 하느라고 뭐 주소를 입력하고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박스만 딱 만들어가지고 딱 담아갖고 딱 보내주면 돼요. 예. 제가 딱 갖다 주면 됩니다.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자, 택배는 어떤가요? 택배는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 뭐 쿠팡이나 뭐 아니면은 지마켓이나 이런 데 내가 뭐 이렇게 오픈마켓에 내가 가입이 돼 있어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한다면 거기서 이제 주소를 받아가지고 주문 들어오는 거 받아갖고 제가 포장을 해서 그 출력을 해서 송정 출력을 해 택배사 가져가서 송정 출력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내면 돼요. 예. 근데 그게 10개가 들어오면 10개 따로 보내야 되고 뭐 20개 들어오면 20개 따로 보내야 되고 5개 하면 5개 따로 보내야 되고 먼저 이렇게 하죠. 번거롭습니다. 근데 금액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책정해 놓은 금액으로. 경매장은 경매사가 그 중도매인들이 책정하는 금액으로 가장 비싼 금액으로 판매하는 거고, 택배는 제가 원하는 가격, 제가 받고자 하는 가격으로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택배는 대신에 고정 거래 고객이 생기면 그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격이 더 오르면 올려서 팔 수도 있어요. 품질만 좋다면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매장에서 3만원인데 내가 6만원에 팔고 싶으면 6만원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2배잖아요. 그게 이점입니다. 경매장은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택배는 내가 원하는 금액에 판매할 수 있다. 이게 다릅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 편에 나눠가지고 조금씩 해서, 시간 봐가지고, 뭐 10분 내외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뭐 배 과수원 많이 보셨죠? 예. 자, 어쨌든 안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도가 오늘 몇 도지? 오, 11.5도, 영하 10.5도, 영하 10.5도까지 떨어졌네. 자, 요걸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액비는 얼지 않는다, 요걸 한번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액비는 얼지 않는다. 사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액비. 이거는 고추 잔사가 들어있는 액비입니다. 자, 안 얼었죠? 물 그대로 있잖아요. 얼지 않습니다, 액비는. 자, 저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살얼음도 안 껴있냐? 요거는 이제 은행이랑 음식물 들어있던. 자, 안 얼었어요. 이거는 천매암입니다. 자, 천매암은 좀 얼었네요. 얘는 미생물 활동이 없나봐요. 살짝 얼었어요. 예, 살짝 얼었습니다. 자, 저 천매암은 그 돌가루가 들어있는 부분이라 저거는 미생물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미생물 활동이 많은 이런 그 음식물 플러스 은행, 저쪽 고추 플러스 은행, 뭐 이런 것들은 미생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어서 얼지 않는다. 반면에 천매암은 별도로 미생물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거나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살얼음이 얼어 있다. 근데 영하 10도인데 살얼음이 얼어 있을 정도면 꽤 많이 얼었다고 봐야 돼요. 예. 왜냐면 이 물통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물통이 크기 때문에 잘 얼지 않을 겁니다. 웬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고서는. 근데 얼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천매암은 미생물 활동이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 발 시려. 야, 발이 엄청 시려. 아, 나는 맛있겠다. 쉽게 나중에 즐겨주세요.